기자회견 일주일 후 정호그룹 본사 3층에 새로 문을 연 피해자 보상센터는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였다. 하루 평균 2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줄을 이었다. 김태수는 오정민과 함께 보상센터를 둘러보고 있었다. 접수 창구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대부분 중소기업 사장들이나 일반인들이었다. 생각보다 많네. 태수가 중얼거렸다. 당연하지. 30년 넘게 쌓인 것들인데. 정민이 답했다. 이 정도면 양반이야. 접수 창구 중 한 곳에서는 60대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20년 전에 저희 공장이 정우건설 때문에 망했어요. 저희가 먼저 땅을 계약했는데 정우건설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가로챘거든요. 그것도 구청 공무원들과 짜고 담당 직원이 차분히 메모를 하며 들어주고 있었다. 태수는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의 실제 피해자들을 직접 보니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회장님, 강혜진 전 상무가 다가왔다. 지금까지 접수된 것만 1200건이 넘어요. 예상 보상 금액만 3천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태수는 놀랐다. 3천억 원이요? 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해야죠. 그때 김성민 부회장이 급하게 나타났다. 얼굴이 상당히 어두웠다. 태수 씨, 긴급히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국회의원 정재민 씨. 여당 정책위의장이에요. 태수는 정재민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재벌 개혁의 선봉장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갑자기 왜요? 재벌 특별법 관련해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마 협상을 하려는 것 같아요. 1시간 후 태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재민 의원을 만났다. 50대 초반의 정재민은 예상보다 온화한 인상이었다. 반갑습니다. 태수 씨. 아니,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편하게 부르세요. 최근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인상적이더군요. 정재민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다른 법이죠. 무슨 뜻입니까? 재벌들이 위기에 처하면 항상 개혁을 약속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더군요. 태수는 정재민의 의도를 눈치챘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진짜로 바꿀 겁니다. 피해자 보상센터도 벌써 시작했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정재민이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벌 개혁 특별법 초안이었다. 내용을 훑어보니 정말 강력했다. 순환출자 전면 금지, 계열사 간거래 제한, 총수 일가 지분 제한 등등. 상당히 강하네요. 이 정도는 해야 재벌들이 정신을 차리죠. 정재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특히 정호그룹 같은 경우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요. 왜 정호그룹만 특별히? 김정우 회장이 저지른 일들을 다 아니까요. 정치권 로비, 언론 조작, 경쟁사 견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죠. 태수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하지만 정재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만약 태수 씨가 정말로 진심이라면 협력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정호그룹이 모범적인 개혁 사례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 환원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그럼 특별법은 완화해 줄 수 있죠. 아니, 오히려 정호그룹을 성공 사례로 홍보할 수도 있고요. 태수는 정재민의 제안을 신중히 생각해봤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첫째, 순환출자 구조를 3년 내에 완전히 해소하세요. 둘째, 총수 일가 지분을 30% 이하로 줄이세요. 셋째, 매년 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세요. 10%요? 태수가 놀랐다. 많다고 생각하세요? 삼성도 8%는 하고 있어요. 태수는 고민했다. 쉽지 않은 조건들이었다.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이사회와 상의해봐야.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돼요. 다음 주까지 답변 주세요. 국회를 나오면서 태수는 머리가 복잡했다. 정재민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회사로 돌아가자 김성민 부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태수는 정재민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김성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불가능해요. 왜요? 순환출자 해소만 해도 몇 조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분 30% 제한이라니. 경영권 자체가 위험해져요.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더 심해지잖아요. 그건 김성민이 망설이더니 말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정치권의 로비를. 아니,
정당한 방법으로 설득을 해보는 거예요. 태수는 김성민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혹시 예전 방식을 말하는 건 아니죠?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철우 변호사가 급하게 들어왔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또 무슨 일입니까? 한라그룹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한라그룹은 정호그룹과 오랫동안 경쟁해온 재벌이었다. 규모는 비슷했지만 항상 2위에 머물러 있었다. 뭘 하고 있다는 거죠? 정호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을 인수하려고 해요. 지금 상황을 기회로 보는 것 같아요. 태수는 충격을 받았다. 어떤 계열사들을요? 정호화학, 정호건설, 정호유통. 수익성 좋은 곳들이에요. 김성민 부회장이 주먹을 쥐었다. 이런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태수가 물었다. 우선 주주들을 설득해야 해요. 강혜진이 말했다. 지금 주가가 불안하니까 매각을 고려하는 주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의 동요를 막아야 해요. 김성민이 덧붙였다. 인수합병 소문이 돌면 핵심 인재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태수는 사면초가 상황임을 깨달았다. 정치권의 압력, 경쟁사의 인수 시도, 내부의 불안감까지. 회장님,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이 들어왔어요. 누가 요청했나요? 정호화학 대표이사 박상우 씨, 외 5명입니다. 김성민과 태수가 눈을 마주쳤다. 분명 좋지 않은 소식일 것이었다. 1시간 후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박상우 대표가 폭탄 발언을 했다. 저는 정호화학을 분사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가 물었다. 한라그룹에서 정호화학 인수 제안을 해왔어요. 현재 시가보다 30% 프리미엄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팔겠다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것보다는. 김성민 부회장이 격하게 반응했다. 박 대표, 지금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이 아니라 현실적 판단이에요. 이대로 가면 정호화학도 같이 망할 수 있어요. 다른 이사들도 술렁거렸다. 정호건설과 정호유통 대표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잠깐만요. 태수가 일어났다. 우리가 왜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을 보세요, 회장님. 검찰 수사, 정치권 압력, 주가 폭락.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하지만 피해자 보상센터 이후로 주가가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들도 대출 재검토를 약속했고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정호유통 대표 문기철이 거들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태수는 절망감을 느꼈다. 겨우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데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럼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리실 수 있을까요? 박상우 대표가 답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건지, 얼마나 걸릴 건지,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책임질 건지도요. 문기철이 덧붙였다. 태수는 압박감을 느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태수가 말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면 한라그룹의 제안 마감일이에요. 박상우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태수는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일주일,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성민 부회장이 다가왔다. 태수씨,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한라그룹의 인수 제안을 무력화시켜야 해요. 그리고 우리만의 강력한 카드를 보여줘야 하고요. 무슨 카드 말씀이시죠? 김성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대형 펀드나 중동의 오일머니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에게 투자하겠어요? 조건만 맞으면 가능해요. 특히 지금처럼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기회죠. 태수는 희망을 느꼈다. 어떻게 접촉하죠? 제가 알고 있는 투자은행이 있어요. 내일 당장 연락해 보겠어요. 그날 밤, 태수는 오정민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을 정리했다. 정말 힘든 하루였네. 정민이 말했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벌써 이래서야. 하지만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잖아. 해외 투자 유치라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정민아, 나 혹시 너무 성급하게 덤벼드는 건 아닐까? 정민이 태수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야? 김성민 형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단계적으로 천천히 접근하는 게 나을 수도. 태수야, 정민이 진지하게 말했다. 지금 물러서면 끝이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말만 번지르르한 재벌 2세라고 할 거야. 하지만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지. 내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 진심이었잖아.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성민 부회장이었다. 태수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입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와 미팅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태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내일 오후에 홍콩에서 만나자고 해요. 제가 동행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정민을 바라봤다. 어때? 희망적이지? 그러게. 골드만삭스라니. 정말 큰 손들이네. 하지만 태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한라그룹이 단순히 인수만 노리는 게 아니라 정우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정우그룹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김태수는 김성민 부회장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홍콩행 비행기에 올랐다. 3시간 30분의 비행시간 동안 태수는 골드만삭스와의 미팅을 위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 긴장되시죠? 김성민이 물었다. 많이요. 솔직히 이런 큰 투자은행과 미팅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다. 태수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해외 출장이라는 것 자체가 꿈같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회사의 운명을 걸고 홍콩까지 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홍콩에 도착한 후 둘은 센트럴 지구의 IFC 타워로 향했다. 88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여기가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군요. 태수가 감탄했다. 홍콩은 동서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요. 여기서 성공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거죠. 골드만삭스 아시아 본부는 45층에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바쁘게 오가는 금융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김태수 회장님이시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서양인이 다가왔다.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골드만삭스 아시아 부사장이에요. 안녕하세요. 태수가 인사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준비된 회의실이 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5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금융 전문가들이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임스가 말했다. 알렉스 첸 상무, 사라 김 이사, 마이클 리 이사. 모두 아시아 투자 전문가들입니다. 인사가 끝난 후 본격적인 미팅이 시작되었다. 우선 정우그룹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제임스가 입을 열었다. 최근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우그룹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해요. 태수는 의외의 반응에 놀랐다.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고 정우그룹은 그 중심에 있어요. 알렉스 첸이 거들었다. 특히 지금처럼 저평가되어 있을 때가 투자 기회죠. 사라 김이 자료를 펼쳤다. 우리가 분석한 바로는 정우그룹의 내재 가치는 현재 주가보다 40% 이상 높아요. 김성민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럼 투자를 고려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임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어떤 조건인가요? 태수가 물었다. 첫째,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해요. 투명한 이사회 구성과 독립적인 감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핵심 사업에 집중해야 해요. 마이클 리가 덧붙였다. 너무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져요. 셋째,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합니다. 알렉스 첸이 말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든 면에서 글로벌 기준을 맞춰야 해요. 태수는 조건들을 듣고 오히려 기뻤다. 자신이 추진하려던 개혁 방향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모두 저희가 추진하려던 계획과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제임스가 놀라며 물었다. 네, 사실 저희는 이미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어요. 태수는 피해자, 보상센터 운영 현황과 앞으로의 개혁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골드만삭스 팀은 점점 더 관심을 보였다. 인상적이네요. 사라 김이 말했다. 보통 재벌들은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축소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확대하고 계시는군요. 저희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어요.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실제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를 생각하고 계세요? 김성민이 물었다. 제임스가 팀원들과 잠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말했다. 50억 달러 정도를 고려하고 있어요. 태수는 깜짝 놀랐다. 한국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그 정도면. 김성민도 흥분했다. 하지만 단계별로 진행하려고 해요. 알렉스 첸이 설명했다. 첫 번째로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개혁 성과를 보면서 추가 투자를 결정하는 거죠. 언제까지 결정하면 될까요? 태수가 물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정식 제안서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제임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도 한라그룹의 움직임을 알고 있어요. 태수와 김성민이 놀랐다. 혹시 한라그룹에서도 우리에게 연락을 했어요. 정우그룹 계열사들을 인수한 후 같이 투자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임스가 웃었다. 우리는 승자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은 비전과 실행력을 보여주는지 지켜볼 거고요. 미팅이 끝난 후 태수와 김성민은 홍콩의 한 한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생각보다 긍정적이었네요. 태수가 말했다. 그런데 조건들이 만만치 않아요. 김성민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 계열사 정리, ESG 경영. 모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골드만삭스의 투자를 받으면서 하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그런데 혹시 한라그룹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죠?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만의 차별화가 필요해요. 한라그룹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해요. 무엇 말입니까? 진정성이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진짜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때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오정민이었다. 태수야, 어떻게 됐어? 생각보다 좋았어. 50억 달러 투자를 고려하고 있대. 와, 정말. 그럼 문제 해결된 거네. 아직은 아니야. 다음 주까지 정식 제안서를 내야 하고 한라그룹과 경쟁이야. 그래도 희망적이잖아. 그런데 태수야, 한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어. 무슨 움직임? 정재민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우그룹을 언급했어. 긍정적인 내용이었어. 태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했는데? 정우그룹이 진정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보상센터 운영 등은 다른 재벌들도 본받을 만하다라고 했대. 김성민도 놀랐다. 정재민 의원이 그런 말을?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정민이 계속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정우그룹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어. 시민단체가요? 응. 경실련하고 참여연대에서 정우그룹의 자발적 개혁 노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어. 특히 피해자 보상센터 운영을 높이 평가했대. 태수는 기뻤다. 예상하지 못한 지지 세력이 생긴 것이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피해자 보상센터에 접수된 건수가 2,000건을 넘었어. 하지만 대부분 소액이라서 생각보다 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강혜진 상무가 말하더라. 전화를 끊고 태수는 김성민을 바라봤다.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한라그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 김성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무슨 일이에요? 태수가 물었다. 전화를 끊은 김성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라그룹이 정우화학 주식을 대량 매집하기 시작했어요. 대량 매집이요? 시장에서 떠도는 주식들을 사들이고 있어요. 아마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려는 것 같아요. 태수는 긴장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도 대응해야 해요. 우호적인 주주들에게 연락해서 주식을 팔지 말라고 부탁하고. 하지만 주가가 오르면 팔고 싶어 할 텐데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해요. 골드만삭스 투자 소식을 흘려서 기대감을 높이는 거죠. 태수는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위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과장해서는 안 되지만 진행 중인 협상이라는 정도는 말할 수 있죠. 그날 밤, 태수는 홍콩의 호텔에서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이제는 수조원 규모의 투자 협상을 하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태수는 김성민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골드만삭스에 보낼 제안서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요. 김성민이 말했다. 어떤 내용들을 넣어야 할까요? 개혁 로드맵, 재무건전성 개선 계획, ESG 경영 도입 방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전이에요. 비전이요? 정우그룹이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창출할 건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정우그룹이 진정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었으면 해요.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좋은 비전이네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태수는 회사로 향했다. 늦은 오후였지만 아직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정민호와 강혜진, 오정민이 회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정민호가 물었다. 태수는 홍콩에서의 미팅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다.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50억 달러라니 정말 큰 금액이네요. 강혜진이 감탄했다. 하지만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해요.
오정민이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이나 ESG 경영 도입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서 단계별로 하기로 했어요. 태수가 설명했다. 우선 10억 달러부터 받고 성과를 보여주면서 추가 투자를 받는 거죠. 그럼 당장 필요한 게 뭐죠? 정민호가 물었다. 제안서 작성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완벽한 계획서를 만들어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의지를 다졌다. 이번 주가 정호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였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한라그룹이 단순한 주식 매집을 넘어서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정호그룹을 둘러싼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진짜 결전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홍콩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은 정말 전쟁 같았다. 정호그룹 본사는 밤낮 없이 불이 켜져 있었고 골드만삭스에 제출할 제안서 작성을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총동원되었다. 김태수는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다. 하루 3회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 안에서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 같았다. 회장님, 재무 파트 완성됐습니다. 강혜진이 두꺼운 자료를 들고 들어왔다. ESG 경영 로드맵도 끝났어요. 정민호가 뒤따라 들어왔다. 태수는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정말 완벽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최고의 전문가들이 밤새워 만든 결과물이었다. 이 정도면 골드만삭스에서도 만족할 것 같은데요. 오정민이 말했다. 그런데 김성민 부회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문제가 생겼어요. 또 무슨 일입니까? 한라그룹이 정호화학 지분을 15%까지 확보했어요. 그리고 임시주 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태수는 깜짝 놀랐다. 15%요? 벌써? 일주일 만에 200억 원어치를 사들였어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덤비는 것 같아요. 임시주 주총회에서는 뭘 하려는 거죠? 이사진 교체를 요구할 거예요. 자신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바꾸려고 하겠죠. 이철우 변호사가 급하게 들어왔다. 더 심각한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한라그룹 회장 한승주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발표했어요. 기자회견을요? 무슨 내용으로? 정호그룹 정상화 방안이라고 하네요. 태수는 한라그룹의 의도를 직감했다. 자신들이 정호그룹을 구원하는 영웅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태수가 시계를 보았다. 골드만삭스의 제출 마감이 오후 6시예요. 제안서는 거의 완성됐으니 걱정 말고 한라그룹 대응에 집중합시다. 김성민이 말했다. 오후 2시 한승주 한라그룹 회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정호그룹 임직원들은 모두 모니터 앞에 모여 지켜봤다. 정호그룹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한승주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을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라그룹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정호화학, 정호건설 등 핵심 계열사들을 인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인수 후 고용은 보장되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김태수 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영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경영진이 필요합니다. 태수는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면서도 자신을 무능하다고 깎아내리고 있었다. 우리도 반박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정민이 말했다. 지금은 아니에요. 태수가 답했다. 골드만삭스 제안서부터 마무리하죠. 오후 5시 드디어 제안서가 완성됐다. 총 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정말 완벽해요. 정민호가 감탄했다. 이 정도면 어떤 투자은행에서도 만족할 거예요. 이메일로 보낼까요? 강혜진이 물었다. 아니요. 직접 가져다 드리죠. 태수가 말했다. 홍콩까지 갈 수는 없으니 서울 사무소로. 오후 6시 정각 태수는 골드만삭스 서울 사무소에 도착했다. 김성민과 오정민이 함께였다. 김태수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서울 대표 존 박이 맞았다. 제안서 가져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검토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소를 나오면서 태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드디어 끝났네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김성민이 말했다. 그런데 그때 오정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잠시 통화를 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야? 태수가 물었다. 정호화학 박상우 대표가 한라그룹으로 넘어갔어. 뭐라고? 방금 사표를 내고 한라그룹 고문으로 간다고 발표했어. 태수는 배신감을 느꼈다. 박상우는 이사회에서 자신을 지지해줬던 사람 중 하나였다. 왜 갑자기? 아마 한라그룹에서 거에게 스카웃 제의를 했을 거예요.
김성민이 분석했다. 그리고 정호학 내부 정보도 가져갈 거고요. 정말 설상가상이었다. 한라그룹은 단순히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넘어서 핵심 인재까지 빼가고 있었다. 더 문제는 김성민이 계속 말했다. 박상우가 정호학의 약점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한라그룹으로 넘어가면 그날 밤 태수는 잠들 수 없었다. 주말 동안 골드만삭스에서 검토를 할 텐데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설령 투자가 성사된다고 해도 한라그룹의 공세를 막을 수 있을까? 주말 내내 언론에서는 정호그룹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한라그룹의 인수 제안을 지지하는 목소리와 김태수의 개혁 의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일요일 저녁, 태수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뉴스 보니까 정말 힘들겠더라. 최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각오했던 거니까. 그래도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그 아버지도 젊었을 때 그랬어. 무슨 일이든 포기를 몰랐지. 최지연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다. 어머니, 아버지 면회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월요일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골드만삭스에서 연락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오전 10시경 드디어 전화가 왔다. 존 박이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홍콩 본부에서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보내왔어요.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추가됐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우선 한라그룹의 지분 인수를 막아야 해요. 적대적 인수 상황에서는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태수는 당연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핵심 계열사 경영진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해요. 더 이상의 이탈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정식 계약을 체결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김성민에게 소식을 전했다. 드디어 됐네요. 김성민이 기뻐했다. 하지만 조건들이 쉽지 않아요. 한라그룹 지분 인수를 어떻게 막죠? 우호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김성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도근도구로 제압하는 방법도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한라그룹 주식을 사는 거예요. 태수는 깜짝 놀랐다.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한라그룹도 상장회사니까요. 우리가 한라그룹 지분을 확보하면 그들도 함부로 못해요. 하지만 돈이 골드만삭스 투자 확정 소식을 흘리면 우리 주가가 오를 거예요. 그럼 자금 조달이 가능하죠. 그날 오후 정호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골드만삭스와 전략적 투자 협상 타결. 이 소식이 나가자 정호그룹 주가가 급등했다. 하루 만에 20% 가까이 올랐다. 이제 자금 여력이 생겼어요. 강혜진이 보고했다. 한라그룹 변제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한라그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당일 저녁 한승조 회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정호그룹이 외국 자본에 의존하려 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핵심 기업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도 되는가?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이었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외국 자본 의존은 경제 주권 포기다. 정호그룹, 국가 핵심 기업 매각하나? 여론이 또다시 혼란스러워졌다. 화요일 아침, 태수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정민호가 말했다. 한라그룹이 민족주의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태수가 물었다. 우리도 맞대응해야 해요. 오정민이 말했다. 골드만삭스 투자가 왜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해요. 그리고 한라그룹의 진짜 의도를 폭로해야 해요. 김성민이 덧붙였다. 그들이 정호그룹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헐값에 인수하려는 거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태수는 결심했다. 제가 직접 나서겠어요. 기자회견을 하죠. 수요일 오후 태수는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골드만삭스와의 투자 협약은 정호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태수가 힘주어 말했다. 외국 자본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것은 매각이 아닙니다. 파트너십입니다. 경영권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재정적 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할 뿐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다. 한라그룹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라그룹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제시한 인수가는 현재 시가보다 30% 낮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호그룹을 구하려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얼마인가요? 1차로 10억 달러,
향후 성과에 따라 최대 50억 달러까지 투자받을 예정입니다. 이 자금으로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 후 여론이 조금씩 태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목요일, 드디어 한라그룹과의 정면 대결이 시작됐다. 양측이 정호화학 주식 확보 경쟁을 벌였다. 현재 한라그룹 17%, 우리가 15%예요. 강혜진이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더 사야 해요. 김성민이 외쳤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매수 부담도 커졌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국민연금에서 정호그룹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어요. 정민호가 뛰어들어왔다. 정말요? 네. 국민연금이 보유한 정호화학 지분 8%를 절대 매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는 게임 체인저였다. 국민연금의 지지로 한라그룹의 지분율 확대가 어려워졌다. 금요일 아침 골드만삭스에서 최종 연락이 왔다. 모든 조건이 만족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죠. 드디어 대단원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 정호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김태수와 골드만삭스 아시아 대표 제임스 윌슨이 마주 앉아 정식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태수 씨. 제임스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군요. 고맙습니다. 이 기회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서 서명이 끝나자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다. 김성민 부회장을 비롯해 정민호, 강혜진, 오정민, 그리고 골드만삭스 팀원들까지 모두가 기뻐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김성민이 감격스럽게 말했다. 30년간 꿈꿔왔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생각보다 밝지 않았다.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10억 달러라는 큰 돈을 받은 만큼 그에 걸맞는 성과를 내야 해요. 태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압박감 느끼지 마세요. 제임스가 위로했다. 우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한 것이니까요. 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착실히 개혁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계약 체결 소식이 발표되자 언론과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정호그룹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모든 경제 뉴스의 톱기사가 되었다. 정호그룹, 글로벌 투자은행과 역사적 파트너십 체결, 김태수표 경영, 국제적 인정받아, 한국 재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반면 한라그룹의 반응은 차가웠다. 한승주 회장은 당일 저녁 성명을 발표했다. 정호그룹의 외국 자본 의존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하지만 한라그룹은 더 이상 인수 시도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 사실상 백기투항 선언이었다. 골드만삭스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얻은 정호그룹을 상대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그날 밤 태수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TV에서는 하루 종일 정호그룹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최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아버지도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거야. 어머니, 내일 아버지 면회 같이 가실까요? 최지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어. 다음 날 토요일, 태수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김정우 회장을 마주한 것은 구속된 후 처음이었다. 태수야, 정말 잘했구나. 김정우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골드만삭스와 계약을 성사시키다니.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나구나. 아버지가 기초를 닦아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연아. 김정우 회장이 최지연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이네. 응, 정말 오랜만이야. 최지연의 목소리도 떨렸다. 미안해. 너와 태수에게 이런 고생을. 이제 됐어. 태수가 잘하고 있으니까. 가족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묘하게 따뜻했다. 비록 면회실이라는 차가운 공간이었지만 38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태수야,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김정우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은 시작에 불과해.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어떤 시험 말씀이시죠? 내부 개혁이야. 골드만삭스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 순환출자 해소, 지배구조 개선, ESG 경영 도입.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일이야. 그리고 김정우 회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반대 세력들도 만만치 않을 거야. 골드만삭스와 손잡은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 월요일부터 태수의 진짜 개혁이 시작됐다. 첫 번째 과제는 조직 개편이었다. 우선 전략기획실을 강화해야 해요. 정민호가 제안했다. 골드만삭스와의 협력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ESG 경영을 위한 전담 부서도 신설해야 해요. 강혜진이 덧붙였다.
태수는 과감한 인사를 단행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핵심 보직에 배치하고 구태의연한 임원들은 과감히 교체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회장님, 이건 너무 급진적인 것 아닙니까? 정우중공업 대표 서동민이 항의했다.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자르다니. 교체하는 것이지 자르는 게 아닙니다. 태수가 침착하게 답했다. 모두 다른 적절한 자리를 마련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현장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김성민 부회장이 거들었다. 디지털 전환, ESG 경영,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것들은 기존 방식으로는 안 돼요. 조직 개편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구조 조정도 시작됐다. 골드만삭스의 조건 중 하나였던 핵심 사업 집중을 위해서였다. 현재 47개 계열사 중에서 핵심 사업은 15개 정도예요. 강혜진이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나머지는 매각하거나 통폐합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그럼 일자리는 어떻게 하죠? 태수가 걱정했다. 핵심 사업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매각되는 계열사들도 독립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고요. 2주 후 정우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25개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분사하고 핵심 22개 계열사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우그룹,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체질 개선,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고용 불안 가중 우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주가는 계속 상승했고 신용등급도 한 단계 올랐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이철우 변호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국정감사에서 정우그룹이 집중 타깃이 됐어요. 국정감사요? 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외국 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우려라는 이유로 정우그룹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태수는 당황했다.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이 오히려 정치적 표적이 된 것이었다. 누가 주도하고 있나요? 야당의 경제정책 전문가인 김철수 의원이에요. 이분이 정말 날카로운 분이라. 김철수 의원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재벌 견제에 앞장서 온 인물이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질문으로 유명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김성민이 말했다. 골드만삭스 계약의 모든 세부 사항, 앞으로의 계획, 국가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 모든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국정감사 일주일 전, 태수는 집중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하루 16시간씩 자료를 검토하고 모의 질의응답을 반복했다. 태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오정민이 걱정했다. 국정감사가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야.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 그래도 진실을 말하면 돼.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 앞으로 하려는 일들이 모두 정당하잖아. 국정감사 당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태수는 증인석에 앉아 위원들을 바라봤다. 김태수 정우그룹 회장 출석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선언했다. 먼저 선서를 하겠습니다. 태수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었다. 양심에 따라 성실히 답변할 것을 선서합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김철수 의원이었다. 김태수 회장,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에서 경영권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권은 여전히 정우그룹이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재정적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영 결정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태수는 잠시 당황했다. 계약서의 세부 조항까지 알고 있었다. 일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저희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입니까? 대규모 투자, 계열사 매각, 경영진 교체 등입니다. 김철수 의원이 날카롭게 추궁했다. 그럼 사실상 중요한 결정은 골드만삭스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는 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10억 달러를 투자한 골드만삭스가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 김철수 의원의 지적이 맞았다.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태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들의 요구는 모두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들입니다. 투명한 경영, ESG 실천,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래 하려던 일들이에요. 그럼 굳이 외국 자본이 필요했나요? 국내 자본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국내에서는 이런 규모의 투자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단순한 재정 투자가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와 경영 노하우를 제공해줍니다. 질의응답은 3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태수는 최선을 다해 답변했지만 김철수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들에 때로는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태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회사로 돌아왔다. 어떻게 됐어요? 김성민이 물었다. 글쎄요.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큰 실수는 없으셨죠? 그런 것 같아요. 다만 김철수 의원의 지적 중에는 맞는 말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국정감사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태수 회장, 골드만삭스 계약 조건 일부 인정. 외국 자본 의존 우려 여전. 하지만 개혁 의지는 인정받아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간 것 같았다. 다음 주부터 태수는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순환 출자 해소를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정말 복잡하네요. 태수가 지배구조 도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30년간 얽혀온 구조니까요. 강혜진이 설명했다. 하지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됩니다. 순환 출자 해소 작업과 함께 ESG 경영 도입도 본격화됐다. 환경 부문에서는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했고 사회 부문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확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이사회의 독립이사 비율을 늘리고 감사위원회를 강화했다. 이제 정말 투명한 회사가 되는 거군요. 오정민이 감탄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태수가 답했다. 하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2개월 후 정호그룹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가는 골드만삭스 계약 발표 전보다 50% 이상 올랐고 신용등급도 2단계나 상승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였다. 투명한 재벌, 모범적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정호그룹 모델이 다른 재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정민호가 보고했다. 삼성, LG, SK도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태수가 기뻤다. 우리가 좋은 선례를 만든 거군요. 하지만 태수는 만족하지 않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그날 밤 태수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 골드만삭스와의 계약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환 출자 해소, ESG 경영 도입, 지배구조 개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평생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곧 면회 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비로소 진짜 기업인이 된 기분이었다. 새로운 정호그룹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골드만삭스 계약 체결 3개월 후 2024년 1월 정호그룹은 겉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언론에서는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김태수는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회장님, 골드만삭스에서 원래 보고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알렸다. 이번 주 금요일로 잡아주세요. 그날 오후 김성민 부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태수의 회장실을 찾았다. 태수 씨,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정호화학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환경 기준 위반이라고. 태수는 놀랐다. 환경 기준 위반이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써서 관리했는데. 그게 문제예요. 과거 김정우 회장 시절에 매립한 폐기물들이 최근 환경부 조사에서 발견됐어요. 과거의 일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토양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정화 비용만 1,000억 원이 넘을 것 같아요. 태수는 머리가 아팠다. 골드만삭스와의 첫 번째 원래 미팅을 앞두고 이런 악재가 터지다니. 더 큰 문제는 김성민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환경단체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호그룹의 ESG 경영이 가짜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가짜라고요?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거칠에만 한다는 거죠. 그날 저녁 뉴스는 정호그룹에게 충격적이었다. 정호그룹 정호화학 20년간 불법 폐기물 매립 적발, ESG 경영 천명했지만 과거 환경오염 은폐 의혹, 김태수 회장의 진정성에 의문 제기. 태수는 당황했다. 분명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아직 모르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니. 다음 날 아침 환경단체 푸른 한국에서 정호그룹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정호그룹은 진정한 사과를 하라. 가짜 ESG 그만. 환경오염 책임져라. 시위대는 약 100명 정도였지만 언론의 관심을 크게 끌었다. 회장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정민호가 물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태수가 결심한 듯 말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반응이 걱정돼요. 강혜진이 우려를 표했다. 과연 그날 오후 제임스 윌슨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수 씨, 뉴스 봤어요.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 죄송합니다. 과거에 몰랐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 문제는 ESG 투자에 치명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한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해요. 그리고 금요일 미팅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들려주시기 바라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벌써 골드만삭스의 압박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때 오정민이 들어왔다. 태수야, 괜찮아? 사실 좀 힘들어. 왜? 골드만삭스와 계약할 때는 정말 기뻤는데 이제 보니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어. 국정감사에서 김철수 의원이 지적한 게 맞는 것 같아. 오정민이 태수 옆에 앉았다.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잖아. 그런가? 그래.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해결해야 할 일들이야. 골드만삭스가 있든 없든. 태수는 정민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다음 날 태수는 환경부를 직접 찾아갔다.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태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과거 정호그룹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관이 물었다. 우선 오염된 토양을 완전히 정화하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 전체 계열사를 재조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6개월 안에는 완료하겠습니다. 장관은 태수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듯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라요. 환경부를 나온 후 태수는 바로 기자들과 만났다. 정호화학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태수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과거 우리 그룹의 잘못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언제까지 해결하시겠습니까? 6개월 안에 완전한 토양 정화를 완료하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 예정입니까? 1,5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열사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전체적인 재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태수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여론이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다. 정호그룹 김태수 회장, 환경 문제에 적극적 대응 자세, 과거 잘못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 평가. 하지만 금요일 골드만삭스와의 미팅은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태수 씨, 이번 환경 문제에 대해 우리 투자자들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제임스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1,500억 원이라는 비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브랜드 이미지예요. ESG 투자의 핵심은 신뢰인데. 알렉스 첸이 거들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전체 계열사를 재조사해서 모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겠습니다. 그 조사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3개월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제임스가 팀원들과 잠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말했다. 태수 씨,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워져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환경 정화 비용은 별도로 지원할 수 있어요. 태수는 의외의 제안에 놀랐다. 압박만 할 줄 알았는데 지원까지 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팅을 마치고 나온 태수에게 김성민이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을 주겠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다음 주 월요일 정호건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3명이 다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이었다. 또 문제네요. 김성민이 한숨을 쉬었다.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규정은 다 지켰다고 하는데 현장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아요. 태수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다친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치료비는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고 보상도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셨네요. 한 근로자의 가족이 말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잘못이니까요. 태수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감동했다. 하지만 언론은 또다시 날카롭게 비판했다. 정호그룹, 환경에 이어 안전사고까지. ESG 경영은 구호뿐인가. 태수는 연속된 악재에 지쳐갔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늦게 회사에서 혼자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바로 한라그룹의 한승주 회장이었다. 태수 씨, 만나고 싶었어요. 태수는 놀랐다. 회장님, 어떻게? 요즘 힘들어 보이시더군요. 괜찮습니다. 한승주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호그룹을 인수하려 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 당신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무슨 뜻입니까? 진짜 개혁 말이에요. 다른 재벌들은 위기가 오면 덮으려고만 하는데 당신은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요. 태수는 한승주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왜 이런 말씀을? 도움을 주고 싶어서요. 도움이요? 한라그룹도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과거의 잘못들 말이죠. 하지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한승주가 제안했다. 서로 협력하는 건 어떨까요? 재벌 개혁을 함께 하는 거죠. 태수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으로 환경 정화 사업을 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공유하고 ESG 경영 표준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죠. 골드만삭스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히려 좋아할 거예요. 업계 전체가 함께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태수는 잠시 생각했다.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순수하게 업계 발전을 위한 거예요.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돼요. 우리 둘 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승주가 떠난 후 태수는 많은 생각을 했다. 경쟁자였던 한승주가 갑자기 협력을 제안한다니. 진심일까?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 것일까? 다음 날 김성민과 상의했다. 한승주 회장의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분명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네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 의견도 들어봐야겠어요. 그날 오후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어 한승주의 제안을 전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제임스가 말했다. 업계 전체가 함께 변화한다면 우리로서도 환영할 일이에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어요. 골드만삭스의 긍정적 반응에 태수는 용기를 얻었다. 일주일 후 태수는 한승주와 다시 만났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여야 해요. 당연하죠. 두 재벌 총수의 악수는 한국 경제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예정이었다. 그 주 내내 태수는 한승주와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몰두했다. 양측 전문가들이 모여 재벌 개혁 공동위원회를 구성했고 환경 정화, 안전관리, ESG 표준화 등 세부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업계 전체가 바뀔 수 있어요. 정민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다른 재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강혜진이 우려를 표했다. 과연 며칠 후 삼성, LG, SK 등 주요 재벌들이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정호그룹과 한라그룹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재벌 관계자가 언론에 흘린 말이 기사화됐다. 한 달 후 드디어 정호그룹과 한라그룹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두 재벌 총수가 나란히 서는 모습은 그야말로 화제였다. 오늘부터 정호그룹과 한라그룹은 재벌 개혁을 위한 공동 행보를 시작합니다. 태수가 발표했다. 과거의 잘못을 함께 바로잡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한승주도 거들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닌 협력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시장과 언론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정한라 동맹, 재벌 개혁의 새 패러다임, 경쟁에서 협력으로 한국 재벌의 진화. 2개월 후 정호그룹과 한라그룹의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전국 10개 지역의 환경 오염 지역을 함께 정화하는 것이었다. 총 3천억 원이 들 예정이에요. 강혜진이 보고했다. 정호그룹이 60%, 한라그룹이 40% 부담하기로 했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다른 재벌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삼성에서는 대규모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LG는 환경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업계 전체가 바뀌고 있어요. 정민호가 기뻐했다. 6개월 후 태수는 아버지를 다시 면회했다. 태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김정우 회장이 말했다. 내가 못한 일을 내가 해내고 있구나.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아니야. 이미 많은 걸 바꿨어. 업계 전체가, 사회 전체가 변하고 있잖아.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태수는 뿌듯함을 느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날 밤 태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업계 전체를 바꾸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들이 존재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다.